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잘 들리시죠? 아이고, 뭐냐면 제가 열심히 지금 한 35분 녹화를 해놨는데 미치겠네요.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요, 그냥 꺼져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다 못하고 제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갑자기 방송하기가 싫어져 버려. 예. 아무튼 그렇고요. 뭐 자료는 다 있는데, 그래서 일단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럴 시간도 없네요. 미국 마감 시황, 또 테슬라 중국 부품 안 쓴다, 샘 CNS, 기가베스, 세트레가, 파이넴테, SK 오션플랜, 솔루엠, 대한조선, 한국조선해양, 포스코인터, CJ 프레시웨이, 달바글로벌, 그 다음에 시황, 어제 못했던 바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웨이까지. 원래 여기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 밑에 더 많이 있는데 그건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예,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미국은 지금 좀 빠졌습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좀 많이 하락한 상태고, 예, 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미국 3대 지수 뭐 많이 보셨을 거니까 AI 버블 논쟁, 경제 우려, 또 엔비디아 급락, 이달 들어 10% 이상 하락,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아래로 급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 했는데 펀드 매니저 45%가 AI 버블을 최대 꼬리 리스크로, 꼬리 위험은 발생 안 하지만 발생하면 큰 거예요. 그게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이고, 뭐 어쨌든 엔비디아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게 된다고 해도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현재 이제 50대 50대 확률로 금리나 금리 동결은 팽팽한데, 아무튼 인하 가능성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피, 엔비디아가 서로 투자하는데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같은 호재인데 시장에 반응이 없어요. 민간 고용 감소.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매출 550억 달러 예상합니다. 펀드 매니저 45%가 AI 버블 위험하다. 요 버블이. 근데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과잉 경고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이 부분을 좀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 빠졌고, 아마존은 과대평가됐다. 마이크로소프트랑 한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평가해서 급락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이제 X랑 챗GPT 어제 잘 접속이 안 됐을 거예요. 그거 보안 회사인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빠졌고, 뭐 지금은 다 수정된 것 같고, 홈디포는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용품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소매업체인데, 예, 6% 빠졌고, 미국 소비가 그만큼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AI 버블 한쪽, 그 다음에 미국 소비 안 좋은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안 좋고요. 거기에 금리 인하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예,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시장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뉴스인데,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 이제 안 쓰겠대요.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서 조달 안 하고 다른 업체를 찾겠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테슬라가 미국 내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더 이상 중국에서 조달하지 않겠다. 이것도 한 10분 정도 설명했던 내용인데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세요. 네, 네이버에 있는 걸 제가 이제 기사 몇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자꾸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네. 테슬라는 단순히 공급업체 교체하는 걸 넘어서 기존 중국 기반 공급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전하겠다. 네. 중국이 거의 다 됐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되고. 네. 요거죠.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미국 생산 차량에 더 이상 그런 내부 방침을 이미 올해 초부터 설정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수혜는 누구예요? 우리가 해야죠.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는 제가 봤을 때 한국입니다.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고 LFP 배터리도 이제 LG엔솔, 삼성 SDI가 하고요. 중국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테슬라 차는 뭐 어차피 중국 거 쓰겠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건 이제 중국 부품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열릴 것 같다. 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시고 긍정적이다. 결국 테슬라의 공급망 전략은 미래 기업의 생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국 공급망 배제하는 건 필수 생존 역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샘 CNS는 이렇게 YC 아시죠? YC가 반도체 웨이퍼 동그란 거 검사해 주는 장비인데 그 안에 뭐 있죠? 프로브카드 아주 동그란 거 웨이퍼랑 똑같이 생겨서 얘를 딱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거 붙일 때 밑에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이거 SFT라고 하는데 요거 만드는 회사예요.
세라믹 소재입니다. 요걸 샘CNS가 만들어요. 실적 좋았고 디램왕 매출 사상 최고치. 낸드는 일본, 중국에도 공급되고 내년에 테크노 프로브라는 프로브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프로브 카드. 여기에 HBM 매출 본격 반영되면서 아마 여기에 실적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되게 높은 밸류 받던 기업인데 이제는 터닝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 받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CNS 반도체 소부장 힘들죠 요즘에. 근데 그 저는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 조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가비스는 IM증권의 신청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죠. 예, 이것도 한 10분 설명했는데 2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플립칩 BGI는 큰 기판을 검사해줘. 그 안에 내부를 검사해.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자동으로 검사하고 수리까지 해주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뭐 대덕전자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주가도 그냥 곤두박질 쳤죠. 근데 대덕전자 살아나고 이수페타시 살아나고 이러면 기판 검사하는 이 회사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하고요. 내년엔 더 좋고 27년 더 좋다. 이유가 있어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인라인 자동화 설계입니다.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을 검사하는 그 AY 자동 검사 장비 하나, VRS는 결함을 확인하고 둘, AOR은 불량 수리 세 개. 이걸 한 번에 합쳐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을 이제 올립니다. 증설을 해요. 내년에 이제 본격 투입되는데 단가가 2배나 올라가요. 아니 50%. 요걸 통해서 이제 점유율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기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근데 이제 보통 기판 회사들이 증설하면 1, 2년 후에 이게 반영된대요. 검사 수리 장비니까 좀 늦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수주 잘하고 있고요. 연초에 싱가포르 수주도 따냈고, 그래서 흑자 전환할 것 같고, 적자 올해 130억 흑자, 내년에 213억 흑자. AI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판은 회로 선폭이 극도로 미세해요. 미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수율, 이게 기판 검사도 잘해야 돼요. 기판에 문제 생기면 이 기판 만드는 업체들한테 재무적 타격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라인 아까 자동화 장비 있죠. 세 개 합친 거. 이 수요가 많이 늘지 않겠냐. 그리고 굉장히 얇은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PLP는 원래 웨이퍼가 동그랗죠. 이 동그란 웨이퍼를 하나씩 자르는 거, 이걸 패키징 하는 거. 이게 기존의 이제 방식이라면 이건 그게 아니라 PLP는 네모난 데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고사양 이제 패키징 방식인데 이것도 검사하거든요. 검사 장비 28년에 열린대요. 그러면 기존 판가보다 2.5배.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28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 목표 주가 45,000 제시했고, 이제 기나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좋아질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세트레가이는 실적 괜찮습니다. 자회사들도 적자에서 이제 좀 적자폭 줄고 있고, 수주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위성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한 거예요. 이제 기존, 이게 왜냐면 위성 만드는 회사인데 임대 계약이에요. 근데 감가상각계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률은 아직은 안 좋지만 고객이 늘어나면 감가상각비는 똑같거든요. 고객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늘면서 이익은 계속, 비용은 일정하니까 좋아지겠죠. 그 내용이고, 스페이스 IT를 이제 그 스페이스X에 태워서 쏜 거예요. 그래서 잘 발사가 됐고 지금 이제 위성이 잘 움직이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사진 같은 거를 받아다가 판매도 해요. 그런 거 자회사가 하고, 그 다음에 위성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니까 위성 관측 서비스가 되게 유행하고 있죠. 팔란티어가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위성 받아다가 적군이 어디 있는지가 AI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세트레가이에 이런 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세트레가이랑 팔란티어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트레가이는 인공위성과 그런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는 회사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파이넴텍은 힌지 아시죠? 이렇게 폴더블폰 가운데 경첩이라고 그러죠. 휘어지는 거. 이렇게. 안 보여요. 내장인지. 외장인지 밖에 보이는 힌지는 그 이제 KH바텍. 유증을 해서 주가 빠졌는데 이거 악재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플의 요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3번이나 지금 설비 투자하거든요. 주주 배정은 아니고 3자 배정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를 해요. 레이저 장비 뭐냐면 저기 그
여기 중간에 저 노란 거 있잖아요. 힌지 만들 때 원래 화학 소재를 써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이게 구멍 뚫어가지고 식각을 해요. 깎아요. 근데 레이저로 하라는 얘기죠. 레이저로 하면 정밀하게 깎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개선된대요. 애플은 이렇게 폴더블을 애플이 안 하려는 이유가 너무 주름이 많아서. 예, 주름 개선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폴더블 폰 쪽에서 지금 사실 이 주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아마 파이넴텍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내장 엔진을. 그래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설비 여기 돈 필요하니까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상을 받겠죠. 예. 이거 3번이나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애플로 보시고 애플 내년에 출시할 거고 그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 주가는 최근에 이슈가 없어서 많이 빠졌고 막 유증한대니까 또 막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최대한 축약해서 할게요. 예, 좀 양해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리바이벌을 해야 돼가지고 왜 갑자기 컴퓨터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갑자기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예,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이 파일은 있는데 이게 클릭하니까 안 돼요. 예, 오류가 생겼다. 다시 찍는 수밖에 없네요. SK 오션플랜트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해상 분위기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군항 같은 특수선은 좋았어요. 그리고 4분기에도 조금 아직은 해상풍력 조금 좀 걸린다. 우리나라 안마 해상풍력, 포모사는 대만인데 스틸 커팅, 처음 철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해상풍력을 처음 스타트 끊는 게 스틸 커팅이라 그래요. 조선도 마찬가지. 배 처음 만들 때 스틸 커팅. 이게 좀 늦어지나 봐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또 불확실성이 있어요. 저기 대만의 웨이란하이 여기가 현지 조달 비율 상영 과정에서 수주 시점이 좀 밀리고 있고 국내 해상풍력은 국방부가 조금 약간 이게 이견이 있나 봐요. 왜 그 해상풍력 당시하면 레이더 전파 문제 생긴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되겠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연된다. 이것 때문에 밀렸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군함도 합니다. 미국 마스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다만 불확실성은 매각해야 돼요. 회사를.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근데 빨리 매각이 되든 말든 뭐가 이게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약간 주가는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솔루엠은 실적이 좀 아직은 좋진 않습니다. 수주장군 유지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원래 올해 하반기에 북미의 대형 유통사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월마트도 있을 수도 있고 북미 그런 마트들 많잖아요.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기됐대요. 내년 상반기로.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안 나오니까 그냥 쭉쭉쭉 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올해는 기대를 했는데 안 됐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니까 좀 늦어졌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좀 늦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시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대한조선은 원유 운반선입니다. 요새 원유 운반선 수주가 잘 돼요. 벌써 9월 이후 열척. 예, 원유 운반선은요 전 세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선박이에요. 그만큼 교체가 잘 안 됐어요. 이제 교체해야 돼요. 선박은 30년 이상 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대한조선이 절대 강자입니다. 중형 원유선. 여기는 중국과도 수에즈막스급은 중국과도 경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괜찮고 우리나라 원유 운반선에 그냥 거의 특화된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다 섞여 있는데 이 회사는 원유 운반선 거의 위주로 하니까 그쪽에 수혜주고 근데 마스가를 원하시면 대한조선은 하시면 안 돼요. 미국과 그쪽은 관계가 없어요. 원유 운반선. 한국조선이나 LNG 운반선. 그래서 아까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번 물어보시던데 그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수주 따내면 뭐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포스코인터는 요게 싱가포르 회사인데 자회사인데 여기에 1조를 들여서 더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팜유 사업을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인터가 지분을요 AGPA 요 싱가포르 회사 갖고 있고 이 회사 밑에 인도네시아 팜 농장이 있어요. 여기. 예. 팜유가 뭐죠? 팜 나무에서 이런 거 빼가지고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예. 그래 화장품에도 쓰이고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시장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규모가 105조 원 정도 돼요.
이거를 이제 계속 투자해서 이게 된다고 보는 거죠. 베팅을 한 거예요. 포스코인터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고 연간 300억 정도 지금 돈은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그 단체 급식 아시죠? 이번에 실적 좋았고 얼마 전에 보고서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1%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이번 실적은 이렇게 단체 급식 늘었어요. 좋죠? 예. 키즈, 학교, 급식, 실버 다 10% 이상 다 성장했습니다. 신규 수주도 62%나 늘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PER 뭐 4,800.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매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달바글로벌은 MNG라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지분을 신규 취득했습니다. 요새 지분 신규 취득 많이들 하더라고요. 달바글로 빠져서 그런지. 그리고 얼마 전에 VIP 자산운용도 지분 취득 신고했고, 그래서 100년 역사 보유한 영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고, 이 회사가 달바글로벌을 했고, 달바글로벌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익이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 뭐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품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고서로 좀 넘어와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시황. 예, 여기 이은택 연구원의 핵심 뭐냐면 이게 그 옛날에 그 언제냐면 80년대 그 3조 호황 때 보세요. 이렇게 폭락하고 가요. 다시. 저도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쉬어요. 옆으로. 2, 3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장은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경기와 이익이 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정이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강세장에서의 조정은요. 평년보다 훨씬 세요.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변동성이 줄 때 그때 바닥 한 2, 3주 다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길 연구원님도 이때요. 이 빨간 양봉 보이세요? 4,200간 날. 이때 대량 거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날이 꼭지가 맞아요. 너무 거래가 많이. 그리고 저렇게 오르면 한두 달 쉬어요. 거래가 줄면서.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거 없고요. 기업 이익 증가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많이 오른 데다가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내년 1분기, 1월에 4분기 실적 나오니까 그때가 변곡점 될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배당주 위주로 하자. 좀 변동성 적은 거. 그 다음 하나투자의 김소연 연구원 AI가 버블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주 안 바뀌었고 추세 안 바뀌었습니다. 다만 금리도 내년에 3번 더 인하됩니다. 예상은. 그러니까 방향성 그대로예요. 유동성 그대로입니다. 엔비디아 추정치 오히려 올라갔고 변한 거 없어요. 대신에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소부장 하자. 요게 좀 약간 다른 의견인 것 같고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우려되죠. 빅테크가 이렇게 갑자기 투자를 늘립니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주주환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 AI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과잉 투자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내놓지 못하는 거죠. 예. 메리츠에서는 이제 이승훈 연구원님이 이제 26년 불확실한 윤곽이 이제 드러난다. 차기 연준 의장도 나올 거고 선진국 간의 경제 성장 격차도 축소되고 하반기 물가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 재개되고 주식 채권 다 기회 오고 환율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경제 성장률은 이제 미국은 좀 둔화, 우리는 좀 약간 증가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투자는 AI 중심으로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예, 고소득층이 계속 소비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상위 10% 계층이 주식의 87%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2026년 GDP 성장률 2.0%로 25년 1% 대비해서 회복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올해 1분기를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된다. 이건 좋은 뉴스죠. 물가가 꺾인다는 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더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안 좋으면 금리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예요.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연준도 금리를 3.25까지 지금 4% 되니까 더 낮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식과 채권 모두가 기회인 게 채권도 좋은 게 지금 10년물 금리가 4%인데 3.6까지 떨어진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질 걸로 보는 게 여기 지금 1,400원까지는 떨어진다고 보는 게 내년에 세계 선진지수에 들어가요. 채권. 세계 채권지수 WGBI. 그러면 월 평균 50억에서 60억 달러가 들어와요. 외국인 자금이.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 3분기, 2분기에는 1,360원까지 떨어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환율은 낮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내년 그림은 연준 의장도 바뀔 거고 물가 꺾일 거고 미국 경기 좀 꺾이고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고 채권도 기회고 주식도 좋죠. 금리 낮아지니까. 그리고 환율도 내년에 한국 채권 시장 편입되면서 WGBI 안정화된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제약사는 시선을 내년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은 ST팜 새롭게 증설한 공장 가동, 고객사 상업화 성공, 4분기에도 실적 성장 이어진다. 또 한미약품은 아시죠? 비만 치료제, 북경한미 경영 정상화, 그다음 머크의 기술 이전한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결과 이런 이벤트 기대해 보자. SK바이오팜은 11월 탑픽이래요. 많이들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엑스코플이 잘하고 있고 26년 성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관세도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덜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전망을 다 읽어본 결과 확실히 ST팜을 다 공통적으로 한미약품이나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좀 긴 보고서지만 그냥 핵심만 요약하면 블록버스터 특허들이 만료돼요. 키트루다, 엘리키스, 옵티버 정말 사이즈가 큰 건데 이 기업들의 이걸 만든 회사들의 고민은 뭐죠? 이제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위기죠.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는 건 새로운 기술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키트루다는 알테오젠과 같이 하죠. 예, SC 제형이라는 여기 피하 주사 맞는 걸로 하면 특허를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저런 걸 붙여서 플랫폼 기술을 넣어가지고 특허를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항체, ADC는 이제 이 암세포를 직접 타겟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항체 접합, 약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는 회사가 리가켄 바이오죠. 그 다음에 RNA 치료제도 시장 커진다고 합니다. 원래 RNA 적용이 되게 좁았어요. 근데 간에서 심혈관, 뇌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수요가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톤 단위로 급증한대요. 그럼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ST팜이죠. 그래서 타피가 ST팜이에요. 여기 나온 거는. RNA 올리고 원료의약품. RNA 치료제 시장 커지고 이게 킬로그램 단위에서 톤 단위로 올라간다. 수주 잔고도 많이 확보됐고 이 내용이에요. 거기다 중국이 잘하지만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을 칠 거고 수주 잔고도 증가하는 추세고 RNA 시장이 5배 성장하면 원료 주문이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바뀌니까 ST팜 때 유리하다. 이렇게 아주 압축만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쪽은 지금 주도 섹터 2구는 된다 내년에 구글이 AI 접목해서 검색에 접목했더니 이렇게 체류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AI가 검색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구글한테 호재가 되고 있어요. 강제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들리시죠? 15시 30분경 한전 측의 순간 정전. 현재 정상 공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한전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왜 이래요? 뭐 한전도 사정이 있겠지만 저 정전이네요. 정전이네요.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3시 30분에 정전돼가지고 이게 뭔 일입니까? 아무튼 빨리 할게요. 자, 생성형 AI 검색의 확산으로 검색거리 수와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있었는데 AI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체류 시간이 더 늘었다. 급격히. 이건 네이버한테도 긍정. 네이버도 요즘에 검색하면요 AI 먼저 보여주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AI를 이용해서 검색 때문에 광고 단가도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연간 8에서 10% 수준의 단가 상승을 경험할 것 같고 카카오도 10% 수준까지 가속화된다. 인건비는 오히려 이제 줄어요. 그래서 비용은 줄고 AI를 활용해서 효율은 올라가고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줄죠, 둘 다. 그래서 인터넷 업종 바스켓 전략 둘 다 괜찮다. 둘 다 사전 얘기예요. 네이버는 두나무 합병이 아니더라도 주도주가 될 수 있대요. 성장하니까. AI 브리핑 이런 것들도 좋고 카카오는 앱 개편했죠. 그래서 체류 시간 실제 늘었어요. 앱 개편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광고 단가에 영향을 주겠죠. 미디어는 뭐냐면 이게 드라마 쪽이에요.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의 3분기 실적은 높았던 시장 기대치는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거 사실 주가가 안 좋지만 나쁘게 볼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터닝한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도 늘어나요. 편성이 늘어납니다. 근데 진짜 TV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CJ ENM도 내년은 4분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아쉬웠던 것들이 모두 회복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CJ ENM 티빙도 4분기에 거의 흑자까지 갈 것 같아요.
적자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음악 부분도 괜찮고, 엠넷 플러스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용자 수가 증가. 그리고 CJ ENM의 프라임 비디오형 콘텐츠 공급, 티빙의 HBO 맥스, 디즈니 플러스 브랜드 간 진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 확장 지속된다.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과거 실적의 부진 이유가 TV 편성이 줄어서지 해외 확장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는 잘해요. 해외 쪽으로 수출도 하고 이건 잘하고 있는데 TV가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TV 편성도 축소된 게 이제 진정되고 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드라마 좀 물려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인내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더 남아있는데 이게 제가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사실 몇 개 더 해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갑자기 또 가야 돼가지고 갑자기 정전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요 보고서는 다 마무리하고요. 좀 일부러 좀 빨리 했어요. 예,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오늘 시황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그래도요 잘 버텼어요. 그죠? 전저점 깼다가 지지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늘어져야 돼요. 주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급등해도 안 되고요. 너무 밀려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과정 있죠. 이렇게 늘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 3주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FOMC 전까지는 좀 늘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오늘도 외국인 많이 팔고 저렇게 파면 가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섹터로는 수산주가 좀 강했네요. 이유 아시죠? 중국에서 일본 수산물 안 사겠대요. 둘이 맨날 지금 싸우니까 우리가 반사이익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K 관광주 막 오르고 그런 부분이에요. 정유주 오늘 좋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도 오랜만에 방어주로. 방어주 좋았고, 로봇주도 오랜만에 좋았고, 자동차 만도가 날라갔어요, 오늘 완전히. 예. 여행주, 예. K 관광주. 은행 좋았고, 예. 건설주도 턴어라운드 내일 보여드릴게요. 건설주도 좀 괜찮은 보고서 있던데 주택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보면. 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네요. 삼성전기도 그리고 사면 로봇주. 반면에 오늘 빠진 건 조선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조선주 특별한 이슈 없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니까 그게 좀 동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변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소부장 다 안 좋았고, 기판도 좀 안 좋았고, 기가베이스 오늘 조금 올랐죠. 아까 이제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다 좋지 않았고, 2차 전지 빠졌고, 바이오도 빠졌고, 대부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부터 다 부진했고, 고려현, 삼성리, 그래도 화장품 좋았고요. 반면에 오늘 반도체, 한전도 많이 올라서 빠졌고, 조선, 시장 주도주들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건 좀 빠졌고, 코스닥은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로봇주하고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좀 올랐고, 반면에 파도, 시어스테크 많이 올랐던 기업들, 특히 조선기자재가 좀 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내용 좀 담아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쪽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주가 확실히 주도했고, 예, 조선기자재가 확실히 오늘 안 좋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예, 저는 오히려 이제 3,800이나 700으로 갈수록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반대로 기회로 활용하시고, 4,000 넘어서 4,100, 200 가면 오히려 조심하고,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박스권이니까 당분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좀 빨리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정전 때문에. 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건 또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